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40년 만에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재개발됩니다.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한 요트 경기장의 방향성을 살펴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자금 세탁을 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1조 1천억 원 규모의 도박 입금 업무를 대행하며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어부산 임원진들이 대한항공 출신 인사들로 대거 채워진 것과 관련해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임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갈등을 빚었던 부산 지역 현안 중 하나였죠.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40년 만에 해양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은 오랜 시간 지역 갈등을 유발하던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이 추진되는군요. 그렇습니다. 20일 부산시는 아이파크 마리나와 실시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습니다. 이 수영만 요트 경기장은 1986년에 지어져 근 40년이 됐는데요. 시설이 낡고 오래되다 보니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4년 부산시와 시행사가 실시 협약을 맺으며 급무살을 탔지만 사업 성격이 아파트나 호텔 건설이 중심이 되면서 지역 반발이 산 데다 요트 관광업계도 반대하며 11년간 지지부진했습니다. 때문에 시와 시행사는 2016년부터 법정 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이번 추진은 부산시가 패소한 뒤 민간 사업자와 재논의를 하면서 호텔을 짓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뤄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궁금한데 개발 계획이 나왔나요? 네,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해 진행하고 준공 후 30년간 운영하는 BTO 방식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와 환경교통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5월 착공해 내년 12월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수영만 요트 경기장은 현재 438척에서 567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로 달라집니다. 여기에 전시 컨벤션 시설과 요트 전시장, 요트 클럽동,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는데요. 이곳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 추진을 두고 그동안 요트 업계의 반발도 컸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동안 요트 사업을 멈춰야 하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트 관광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영업을 멈춰야 하다 보니 이견이 컸던 부분인데요. 부산 요트 관광 산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28석은 남겨서 요트 임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며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을 두고 지역에선 벌써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짧은 공사 기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세계적인 요트 마리나보다 먹거리 명소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자금 세탁을 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19명을 검거했으며 총책 40대 A씨를 비롯해 관리자와 종업원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를 개발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로부터 1조 1천억 원 규모의 도박 입금 업무를 대행해 1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가상계좌 수천 개를 만들고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에 연동시켜 도박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에어부산에 대거 선임된 대한항공 출신 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20일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출신들의 에어부산 임원진 선임한 것은
에어부산을 진해의에 통합해 인천으로 가려는 속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보는 해외 결합심사 승인 이후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논의하자던 약속과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선임된 대한항공 임원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오는 4월 2일 열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1년 정도 남은 교육감 임기에는 실선형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위기의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공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기본 학력을 높이는 교육 정책, 교육 행정 개혁,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을 정책 방향으로 약속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민선 3, 4대 부산시 교육감을 지냈습니다. 한편 이날 박수종 부산시 교육청 창의환경교육지원단장도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교육감 재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부산교육의 불통행정에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산교육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스로를 과학기술 교육을 추진할 전문가라며 급변하는 AI 디지털 시대를 맞아 부산교육도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동명대학교가 일본 프로그램 운영에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초등학생과 부산교육청 교직원을 위한 승마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게 됩니다. 협약은 학생들의 학습형 일본 프로그램과 교직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학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부산시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특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부산 시티투어 설맞이 특별 프로그램에는 부산 지역 외국인 유학생 50여 명이 참가하며 21일 진행되는 부산 시티투어를 통해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체험합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에서 설 명절을 보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그리움을 달래고 부산 곳곳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항 내 주요 항로와 정박지 등 취약구역에 대해 24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항만 순찰선을 활용해 북항과 감천항, 신항 내 항로와 방파제 입구를 순찰하고 선박이 접근하기 힘든 곳은 육상 점검을 병행합니다. 부산해수청은 특히 무량장 내에 계류돼 있는 예선과 부선 등의 안전조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장기 계류 선박은 선 내에 선원이 있는지 여부와 관리 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5일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21일부터 시작합니다. 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2월 17일까지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나 선거 운동 방법 등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관할 구군 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시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의 시범 지역 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합니다. 시는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특성화된 혁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비 검토를 하기 위해 부산형 라이즈 사업 사전 공고를 시행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부산 소재 대학이며 다음 달 7일까지 예비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 국립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인 향회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우리나라 향 문화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물 해인사 감로도. 감로도는 아귀도에 떨어진 영혼을 구제하는 의식을 베푸는 장면을 그린 불화입니다. 감로도 중앙에 향을 피우는 기구인 정영향로 그림도 보입니다. 실물인 해인사 청동은입사 정영향로 3점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작 시기는 1700년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국보 표충사 청동은입사 향환.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청도은입사 향환 중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향환에 남은 기록을 통해 1177년에 만들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환 아래에 표현된 용문이는 고려시대의 뛰어난 은입사 기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3대 향으로 알려진 침향, 사향, 용연향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국보세점과 보물 10점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우리나라 향문화를 알려주는 전작과 회화, 공예품 372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향 문화를 이제 다뤄주는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 이제 향멍이라든가 인센스에 관심이 높아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잊혀졌지만 옛사람들의 일상 속 가득했던 향 문화들을 같이 접목해주는 전시로서 향의 문화를 알 수 있어 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특별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에 대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데 이렇게 전시를 하게 돼가지고 방학 맞이해서 아이와 같이 유익한 정보도 얻을 겸 향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눈으로도 보고 느끼지만 향을 맡으면서 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향이 나는지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 특별전은 오는 3월 3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남 교육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칭 경상남도 교육청 기록원이 올해 초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국은 20일 업무 서명회를 열고 기록원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칭 경상남도 교육청 기록원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옛 창북중학교 건물을 새롭게 단장에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 190억 6천만 원이 투입되며 지상 3층, 총 면적 4,249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행정국은 창원 복림중학교와 봉곡중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폐교 활용 추진단 운영과 경남형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초고층 건물 건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싱크홀 등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마린시티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공사장 진출입로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민들의 우려에도 부산시가 전문가를 불러 현장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싱크홀 발생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교통 영향평가와 공사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과 김해 롯데 워터파크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는 풍물놀이와 민속놀이, 신년맞이 공연과 함께 경품 행사를 선보입니다. 또 뱀의 해인 을사년을 맞아 뱀띠 손님에게는 40% 이용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롯데 워터파크에서도 55% 이용권 할인 혜택과 윷놀이와 투호 등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진행되며 탈의실 보관함에 무작위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경남 비상행동은 2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전광훈 목사를 소유죄와 특수건조물 침입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전 목사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극우 세력과 함께 법원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후 극우 유튜버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에 대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가 지난주 18일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열린 제8기 임원 선출식에서 마산 출신 도예인 고성배 회장이 유임됐습니다. 또 감사에는 송천수 주식회사 CST 대표와 고재순 진주 운정 달해원장이 선임됐습니다. 함께 열린 표창 수여식에는 김미희 하동 금향다원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고재순 진주 운정 달해원장이 경남도지사 표창 등을 각각 받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